오늘 통계청이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20만 명 넘게 늘던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달에 다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고용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또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는 좀 있다. 이런 또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2월, 3월 청년들의 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 아까 고용지표 잠깐 얘기하셨는데. 정말 좀 답답한데요. 제가 몇 가지만 쭉 3월부터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요, 3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망적 흐름이 나오고 보이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한 달 지나서 4월 달에는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 이게 뭐냐면 경제 위기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성장을 했다고 0.3% 역성장했다는 게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보고가 뭐였냐면 노무라증권, 이 노무라증권은 대우 사태를 처음으로 예견한 증권사입니다. 여기서 한국 성장률이 2.0에서 1.8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또 4월 말에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와가지고 신용 등급은 떨어지지 않지만 한국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한국 경제 수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어제 발표가, 그러니까 오늘 5월 15일 날 발표된 실업률의 내용이 가장 2000년 이후로 가장 안 좋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조금 전에 화면 나왔듯이 2주년 대담 때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어제 중소기업인 대회에 가서 경제가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혹통무민이라고 써놨습니다. 혹세무민이 아니고. 혹세무민이라는 것은 이 그릇된 이론이나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혼란케 하거나 또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건데 저는 경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현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만 대통령한테 긍정적인 측면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잘못돼 왔던 정책 기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은 참모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더 이상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어제 정책을 일부 타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참모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조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자료가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아비규환 어려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청와대 오래 있었잖아요.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이 측근들이 원수짓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측근이 원수다. 권혁기 관장,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실업률 지수를 보면 그 안에 이제 내용적으로 좀 뜯어볼 이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가장 낮게 발표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3월 원래 예전에는 3월에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4월로 이동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상용직은 32만 4천 명이 증가하고 이제 지속적인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 임시직은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의 부분적 효과 발생의 징후도 통계청 오늘 발표해 보면 같이 이제 내포하고는 있죠. 그러나 다만 이제 가장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의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20대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이 가시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강하게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기조를 바꾸면 지금의 실업 대책, 고용률 문제가 일소에 해소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의 경제 기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라는 경제 전문가의 진단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경제의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시장의 요구에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제 그건 어차피 대통령도 수차례 이야기했고 공약대로 꼭 시장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까지 국민과의 담화에서 이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정부도 따끔한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한 그 지적들은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경철이 혹시 청와대에서 보기에 참모진과 대통령 간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가 나쁘고 무언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청와대로 가서 왜곡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 말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을 뛰어야 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분명히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른 말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청와대 참모들은 솔직히 그 대화를 붙여보면 강한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인식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상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부자들이 금이나 달러를 사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제조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청와대의 인식이 정말 현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지지자들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지자 반대에 무릅쓰고 결단할 수 있는 지휘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